개인은 일단 질권대출이 안 돼요, 개인은. 유동화해주는 금융기관에서 개인은 안 해주고, 대부업체는 가능은 한데, 대부업체가 신규 대부업체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를 했을 때 이자가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이번에 이제 잉여가 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대부분 금융기관에 근무하신 분은 알겠지만, 재무제표가 마이너스인 경우, 단기 순손실인 경우나 미처분이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법인으로 해서 1% 정상채권 충당을 해야 되는데 10% 충당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 올 회계연도에는 정상화될 거라는 가정하에 신규 법인도 마이너스라도 대출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타 질문사항이 있어서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개인은 타 대부사업자를 이용해서 질권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중도상환 수수료라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수수료를 만약에 3개월 이내 상환됐을 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내가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알게 될 텐데, 오늘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5년 동안 했던 총 엑기스가 오늘 내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주에는 세무사님의 이제 회계, 그 다음에 대부법인의 절세 방법, 그 다음 상속증여,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대부 실무자가 대부를 했을 때 어떻게 수익을 얻는 부분,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강의가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주차인데요. 주로 이제 이 사후관리 쪽으로 여러분들은 전반적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근저당권 이전, 이 이전 물건을 제가 두 개를 가져왔어요. 근저당권 이전은 여러분들이 수수료가 없어요. 수수료가 없고 그냥 근저당권 이전 비용의 채권 취고액의 0.08% 정도만 법무사 비용하고 근저당권 이전할 때 드는 취등록세 비용만 들면 된다. 그리고 GPL 물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개인이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이러시는데, 아파트 담보대출 GPL 투자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 없이 개인 투자자가 질권 설정 후에 질권이 안전한지, 질권 대출을 했을 때 배당표를 받아보면은 질권자가 우선 배당을 받는지 보면 알겠죠. 대부 서류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제 발표가 됐는데, 6.17 조치가 너무 잘못됐다라는 어떤 편견들, 그 다음에 국민들의 반항이 좀 많다 보니까 새로 냈는데, 이제 청년주택이라든지 서민들이 집을 구입을 할 때 집을 하나 구입하는데 40년, 50년이 걸려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청년주택이나 서민들의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LTV를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70%까지 늘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는 이미 그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근데 핀셋 정책이라 해서 일정한 지역만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서 전체 아파트 가격이 다 올라버린 거예요. 근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 40에서 70% 중과세, 그 다음에 취득, 보유, 양도시의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중과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기간이 4년, 8년인데, 기간 만료 시 자동 말소라든지 10년 동안 연장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결국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라는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대부 사업은 더 크게 활성화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변에서는 대부 사업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나 대부업에 그냥 그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전국 대부업체를 조회해보면은 1170개 업체예요, 지금. 1170개 업체. 그런데, NPL 100억 법인도 뒤에 대부처 있고, 일산의 리브르 자산관리라는 그에서는 자기 자본이 50억, 500억, 100억, 50억, 100억도 있는데 뒤에 대부자가 붙어 있어요. 금융위원회에서 대부자를 내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게 누구죠, 이 사람이? 장윤정이 처음에 이제 대학가요제에 뭐 너와 나라는 노래로 이제 입성을 했는데 너무 돈을 못 벌어서 이제 그 단막 배우를 했대. 단막. TV 보면은 뭐 하루 출연하는데 3만 원, 5만 원 받고 이러는데 그래서 너무 돈이 안 벌려서 이제 트로트로 어머나라는 트로트로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하루에 얼마를 벌까요? 장윤정이가 하루에 1억을 번대요. 하루에 1억 원. 검색을 해보세요. 노래 한 곡, 두 곡, 세 곡 부르는데 1,500에서 3,500만 원. 어떤 때는 한 달 그 기름값이 2억 6천 정도가 들어간대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직장 동료의 가수의 어머니가 간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간이식을 하나 받는데 보통 1억에서 1억 5천이에요. 그걸 자기 돈으로 내서 어머니를 살려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그 가족이나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장윤정이를 좋은 거 맛있는 거 보면 장윤정이가 생각나겠어요? 이게 돈의 위력이에요, 이게. 근데 이에 반해 똑같은 가수이지만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있죠. 김종국. 터보 김종국. 근데 엔터테인먼트에서 계약 체계를 자기가 안 하겠다 하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좀 방해 작전이 들어오죠. 뭐 작곡도 주지 말고 TV 출연도 못하게 하면서 하다가 이제 김종국의 최근에 뜬 노래가 뭐죠? 한 남자라는 노래를 그 노래로 뜨면서 김종국이가 이제 중국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중국 한 TV 업체에 출연하는데 3억 4천. 두 번째 출연하는데 8억 6천. 그래서 김종국이가 지금 서울에 17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김종국이가 얼마만큼 짠돌이냐면은 그 화장실을 갈 때도 칸수 이렇게 있잖아요. 한 칸 이상을 쓰질 않는다. 아버지가 그 신발을 26년째 신발을 신고 있어요. 시계를 50년째 쓰고 있고 웬만한 거는 교체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김종국이 그 형이 의사인데 의사인 형이 뒷바라지 하는 돈이 많이 들죠. 그 돈을 다 들여서 본인이 형을 뒷바라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냐면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재테크 책을 많이 써서 내년에는 돈의 철학이라는 인문학 하나 지금 집필하고 있는데 이 두 줄만 읽었을 때 굉장히 인생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이따가 이제 우리 그 수강생 중에 50억을 가지고 하신 분이 있어요. 50억이면은 그 당시에 2018년 2월 8일 이전에는 24에서 27.9였어요, 이자가. 그럼 50억에 한 달 이자가 얼마? 1억 원을 받았대, 1억 원. 근데 50억을 또 90% 유동화를 시키니까 45억이죠. 45억에 질권대출 이자 빼고 수수료 주고 다 해도 10에서 10가 남는데 45억에 10%니까 4,500만 원. 그러니까 50억을 가지고 1억 4,500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이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충분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고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 비즈니스는 이미 검증이 됐고요. 지금 한 5년 동안의 투자자들 중에도 다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비즈니스를 여러분에게 연결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1억 원의 종잣돈을 어떻게 불리? 2%라고 할 때 이자, 그 다음에 19% 이자, 22% 이자일 때 이자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수익률이 좀 높고 안전한 데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 물건은 제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제가 현직에 있어서 경매 넣기도 뭐해서 기존 수강생한테 근저당권 이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자가 6개월 쌓여 있는데 저는 4개월만 받고 2개월은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 수강생한테 넘겨주고 수강생은 수수료 없이 4% 수수료를 전략하면서 그 다음에 2개월 이자를 세이브 상태에서 경매 진행할 때까지 24%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이었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오늘 몇 개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건도 중산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여기 보면은 1순위가 현대라이프 2억 5,150만 원이고 설정 금액은 3억 600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다른 사람이 투자한 거를 3,500만 원 집을 이사해서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3,500만 원을 제가 수수료 없이 근저당권 이전만 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 영종동에 중구 중산동 영종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예전에는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저녁에는 유령도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3,500에 22% 770만 원을 받고 4% 수수료는 제가 근저당권만 이전했기 때문에 없이 투자를 한 거죠. 채무자의 직업은 뭐냐면 카센터하고 세차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전주에 이제 GPL을 투자하면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대한대부협회에 들어가서 대부사업자 등록을 한다.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수료증과 은행에 5천만 원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법무사에 맡기면은 법무사에서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증을 해주는 기간이 한 2주 정도가 걸려요. 요즘에 집합교육 8시간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온라인으로 다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갈 때 아파트 담보 잡고 돈을 빌릴 때 은행이 근저당권자고 여러분 근저당권 설정자인데 대부사업자를 낼 때는 반대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근저당권자고 채무자, 아파트 소유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예요.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90% 유동화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사업자가 근저당 설정을 하고 나는 질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안전장치로. 질권 설정도 하나의 담보물이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질권 설정 계약서 2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에 관한 질권 설정이고 그 원본 서류를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면은 차임 약정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매달 12%를 받겠다 그러면은 12%를 주고 나는 22%에서 수수료 4%를 주고 18%에서 6% 수수료를 챙길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P2P에서는 세금의 27.5% 세금을 떼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위촉 계약서로 3.3만 세금을 떼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다음에 6월 달이나 7월 초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GPL 투자하신 분 혹시 한 분 계시죠? 네. 서류 받았나요? 원본 서류? 예, 받았습니다. 벌써 받았어요? 원본 서류는 아직 안 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간단히, 빨리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일단은 통화를 한번 해서 필요한 게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은 이미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고객이 언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통화를 하고 그 다음 날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다음 날 자서를 받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 날까지 돈을 준비했고 신분증하고 통장 번호 줬고 자서 받은 서류를 먼저 다 보여줬습니다. 자서 받은 서류를 스캔해서 선생님 통장으로 보내. 다 보내줬고 네. 그걸 다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겠다 했을 때 법무사에서 접수번호가 나올 때 접수번호를 이제 그것도 접수번호도 카톡으로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입금해 줬습니다. 그 원본 서류는 법무사에서 설정계약서 등기소에서 찾아온 다음에 설정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원본 서류를 다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이게. 나는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투자하겠다는 결정만 하시면 돼요. 투자 물건에 대해서. 이게 그 내용들이었고요. 자, 과거에는 전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은행에 예금하는 금리가 지금 1.2에서 1.5예요. 근데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이자가 3%라면은 1.5 손해죠. 그래서 자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부채를 빨리 갚으라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약관 대출이 과거에 들었던 거기 때문에 9.5%짜리도 있어요. 약관 대출 받은 금액이. 9.5도 대출 받고, 신용 대출 7%짜리도 대출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서 여기에 운영을 한다. 왜? 나는 지금 18%, 22%짜리가 있잖아요. 반대 현상이죠. 자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최대한 대출 금액을 줄여서, 부채를 줄여서 금융비용을, 지출을 줄여서 수익을 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내가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월세를 줬던 사람들이 월세 금액을 전세금으로 돌려서 그거 가지고 활용하기도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5억 원의 전세를 주고 그 5억 원을 이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5억 원을. 그리고 나는 월세를 들어가 살면 요즘 월세금리 싸죠.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80%까지 나오거든요. 2.8로. SC제일은행에서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2.8이에요. 그러면 5억 원짜리를 돈이 생겨서 여기에 나는 투자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5억 원에 대해서 4억 원을 SC제일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거기서 1억 원 정도의 내 돈을 들여서 나머지는 여기에 활용하셔도 그 수익이 크다. 지금 수강생들은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한 5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최근에 동시진행하고 유동화를 열어서 한 7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돈은 40억 원이에요. 40억 원에 대한 이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동화가 됐고, 질권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자 받았죠, 그냥. 2,700짜리 하나 투자하고, 5,500짜리 하나 투자하고, 6,100짜리 하나 투자하고, 5,000짜리 하나 투자하고, 2,500, 3,500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이자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들어간 돈은 2억 7,500인데 나오는 이자는 6,300이고 이걸 12달러 나누니까 5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2억 7,500 투자하고 527만 9천 원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끝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유동화가 들어가면서 이게 수익률이 101%, 120%까지 올라가는 현상을 여러분들 오늘 이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제가 투자했던 내용들은 그 사례를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과거에 만약에 24% 이자를 받는다고 할 때, 이자가 4년 동안 받으면 이자가 1억이에요. 그럼 4년 후에 원금 1억, 이자 1억, 2억. 2억을 가지고 또 4년 동안 이자를 받으면 원금 2억, 이자 2억, 4억.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는 기간이 4년이었는데, 유동화가 열리면서 지금 1.3개월이나 1.4개월이면은 여러분 자산이 2배로 늘어난다. 그거를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라는 거를 제가 일단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 오늘은 이제 좀 세분화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됐던 물건이 최소 단위가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은 은행에 예치하면은, 12,000원, 16,000원 밖에 안 나오는데, 이 아파트 담보 잡고 돈을 빌렸을 때 18만 3천 원. 3천만 원일 경우에 은행 예치하면은 4만 원, 5만 원인데 55만 원. 5천만 원 예치했을 때 8만 3천 원인데 여기는 91만 6천 원. 1억 원을 여러분 은행 예치하면은 16만 6천 원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183만 원. 자, 2억 원을 예치했을 때 은행에 예치하면은 15.4% 세전 33만 3천 원인데 여기에 366만 6천 원. 은행이자의 10배가 아니라 최근에 금리가 내려오면서 15배까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이게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1,000만 원부터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유동화가 열리면서 이 수입의 2배가 늘어났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금은 다음 주에 세무사님이 설명을 하니까 그때 설명을 들어보고.
자, 이게 6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6천만 원. 김포시 사우동 대우아파트 128동 19층 중에 15층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제가 여기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사람 직업은 뭐 하냐면, 부인은 백화점에서 이제 푸드 체인점 쪽에 일하고 있고, 남편은 전기 기술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교대로. 자, 근데 여기는 역세권이에요. 바로 앞에 가보니까 역세권이고, 제가 여기 15층을 올라가 보니까 바로 문을 열어보니까 공원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잘하냐면은, 이 사람이 5개월이 연체되고 제 초등학교 친구가 이걸 투자를 했는데 이자가 4개월이 안 된 다음에 저한테 원금 반환을 요청을 해서 원금 6천만 원과 이자 3개월치 이자를 줬어요. 하지만 저는 수수료 없이 투자했죠. 그리고 제가 이 집을 찾아갔죠. 이 수수료 3% 중에는 모집인에게 3%를 내려보내주고 1%는 대부업체에서 사후관리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자 독촉 경매 입찰까지 다 해주는데 1%의 사후관리를 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경매에 넣기 전에 몇 번의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찾아갔는데 다행히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을 만나서 이거 경매 들어가면 손에 쥐어질 게 없으니까 부동산에 내놓자.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서 제가 부동산 4곳에 내놨는데 그때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분들은 처갓집에 들어가고 그걸 팔아서 일부 손에 쥐고 저는 원금과 이자 다 들어가 받았죠. 그런 내용들이 일단 그 사후관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분이 대출을 받고 이거를 2개를 대환을 한 거예요. 대환. 그럼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주식회사 LS 소셜 대부가 대출을 해줬죠. 대출해주고 2018년 12월 12일 날 근저당 설정을 113731로 하고 이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을 이렇게 받았어요. 116680 12일 후에 여기 보면은 12번에 12-1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이 근저당을 담보 잡고 대출을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은 예를 들어 4천만 원 한 4,300 정도를 돈을 빌려주면서 자기 돈이 들어간 거는 실제로 43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객한테는 13.5 이자를 받고 나는 이쪽 대부에는 6.5밖에 이자를 안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유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앞으로 파이낸셜 대부가 지금 동시 진행도 해주고 있고 질권대출도 해주고 있어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는 지금 내가 근저당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2일 후에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을 받았지만 동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대환하는 거를 제가 해준 거죠,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물건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낙찰 예상가와 예상 배당표를 보면 되겠죠. 내가 투자하는 물건. 낙찰 예상가는 시세 KB시세 3억 6천 중에 매각가율이 88.4%. 그래서 이 이게 낙찰가 예상가인데 이 1순위 원금은 후분생명의 원금이고 이 이자는 경매에 들어갔을 때 취고이자 약정금리 플러스 3% 취고이자 1,300만 원 빼주고 그 다음에 6천만 원 중에 내가 받은 이자를 빼줘도 1,500만 원 이하가 남는다. 자, 만약에 경매가 들어가지 않겠지만 경매가 들어가면은 우리는 방어 입찰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 금액이. 이 금 1순위 원리금, 2순위 원리금 합치면은 시세 대비 84% 입찰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84%의 낙찰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90% 이상 입찰가를 쓰기 때문에 역세권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폐차를 하더라도 이 6천만 원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 계산서로 24% 배당받으면 끝나고, 만약에 운이 좋게 84%에 낙찰받으면은 시세 차이까지 생각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안전성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1순위가 원리금이 상환이 되고 1순위가 약정금리 플러스 3%를 받기 때문에 후순위가 안전하다라는 거, 아파트만 한다라는 거, 이 사람이 있다라는 거, 20에서 24%니까 치고고, 안전성은 전국 수도권 내 아파트만 하겠다는 것까지 생각하거든요. 재테크의 3원칙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 황금성은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이 돈 6천만 원을 뺄 때 제가 돈을 바로 빼줬잖아요. 나도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주려고 근저당권만 이전해서 가져간다. 시세 차이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근저당권 접수번호 28265고요. 근저당 질권 설정 2816. 당일날 시에 진행됐기 때문에 대부업체가 근저당 설정, 나는 질권 설정. 당일날 2826, 625, 2816 들어간다는 거죠. 나는 대부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대부사업자가 있다면은 질권 설정할 필요가 없죠. 안전한 여러분이 근저당권자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말소. 기존의 근저당권 말소, 근질권 설정 말소면서 내가 새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이제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1,000만 원짜리 투자했어요. 담보 비율이 75%예요. 이 사람은 소득이 없고 같이 거주하는 딸이 웨딩샵을 운영하는데 1,000만 원 빌려주고 화성시 송산동에 있는 담보 비율 75%에 취구 22%에 연체이자 24%. 여기에 3을 더하면은 약정금리 플러스 3%가 2018년 4월 30날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 금융기관에 시달려졌는데 대부업도 2019년 6월 25일 날부터 약정금리 플러스 3%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3을 더하면 25인데 취구이자가 24니까 24%밖에 못 받는 거예요. 2018년 2월 8일 날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현재 1순위는 3.5인데 3.5에 3을 더하면 6.5 이상을 못 받아가요. 과거에 17%, 24% 받아가니까. 자, 그렇게 해서 투자가 됐던 건입니다. 이게. KBC에도 다 나오고 자, 낙찰가율까지. 여기 보면은 담보 비율이 KBC 상한가 매매가로 쪼갰을 때 낙찰 예상가와 그 다음에 예상 배당표까지 다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제가 복잡하게 해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물건이 한 15건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한 20몇 억이 투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23기 방에 만들어서 먼저 드렸어요. 그 30분을 기다렸어요. 30분. 그리고 바로 단체 카톡으로 올렸어요. 기존 수강생 통합하는 단체 카톡에. 30분 기다린 건 많이 기다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집인들이 저한테만 물건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대부한테도 계속 주고 있는데 다른 대부에서도 이미 오케이 해버리면 나는 물건 날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지금은 10에서 15분까지만 기다려주고 다음에는 전체가 단체 카톡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빨리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해드리니까 낙찰 예상가와 예상 배당표까지 다 해주니까 이거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짜리 투자했던 건이고요. 자, 이건 1,500만 원짜리 투자했던 거예요. 1,500만 원 투자 아니고 자, 이렇게 후순위 최초 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담보 비율이 81.8. 자, 가계생활자금으로 후순위 최초 신청하세요. 1순위 신한은행 있고 2순위 1,500을 빌려달라는 건데 담보 비율은 79.6이에요. 평택시 용의동에 있는 금호 어울림 아파트가 경매 진행되면은 몇 프로에 낙찰될까요?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가 한 92% 이상 낙찰되지 않을까요? 그럼 내 돈 다 받고 남는 거예요. 79%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실제 취급 매각가율은 용의동의 저층 아파트까지 포함되어 있는 매각가율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세까지 다 파악을 해보고 최근 낙찰가까지 이렇게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낙찰 예상가에 이건 마이너스에는 마이너스. 근데 이건 의미 둘 필요가 없어요. 왜 의미 둘 필요가 없냐면은 이거는 내가 연체이자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잖아요. 여기 이 금액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이 금액을 따지면 돼. 1순위 원금, 2순위 배당받을 때까지 11개월치 이자, 내가 투자한 거금, 내가 투자한 거 11개월치 24% 이자 2억 3천이면은 83%밖에 안 돼요. 자, 이거 마이너스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걸 생각하면 된다. 입찰 금액이 얼마인가, 입찰액이. 자, 이건 2천만 원 투자하고 36만 6천 원을 받았던 건입니다. 남양주에 있는 거. 요즘 남양주가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24평형 같은 경우는 매매나 임대하기도 좋죠. 네. 나중에 보면은 이 주유등기 요약사항에 보면은 여기에 다 나와요.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 위에는 대출이 없죠. 기업은행 후순위로 2천만 원을 빌려주고 여러분들은 36만 6천 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낙찰 예상가, 예상 배당표 다 해드렸고요. 자, 이 건은 3천만 원 투자하고 47만 5천 원. 이것도 후순위 최초 신청자예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거. 자, 1순위 신협이 있는데 후순위로 3천만 원을 빌려주고 47만 5천 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밑에 직업까지 다 돼 있고 등기부등본까지 돼 있고 여기도 보면은 신협 위에는 없죠. 자, 이 후순위로 돈을 빌리는 상황이죠. 여러분은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번. 자, 이것도 감정가에서 낙찰 예상가에서 1순위 원금, 1순위 연체이자 배당받을 때까지 내가 투자한 거 3천만 원, 내가 배당받을 때까지 22% 뺐어도 800만 원이 남고 경매가 입찰하면은 83% 입찰해요. 이 금액 입찰하면 내가 낙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원금과 연체이자는 다 받을 수 있다. 낙찰 예상가와 예상 배당표까지 다 작성을 해줄 거예요. 자, 이거 3,100만 원 투자하고 수익 냈던 거. 자, 이건 3,500 투자하고 64만 원 받은 거. 남편이 건축 사업을 하는데 돈이 좀 부족했나 봐요. 자재 사는데 3,500만 원 빌린다. 자, 이것도 수익 출주 신청자고 낙찰 예상가 예상 배당표까지 다 작성을 해드렸어요. 자, 이거는 채무자가 시계수리 월소득 500만 원인데 역세권이에요. 3,900만 원 빌려주고 61만 7,500만 원 받았던 거. 이건 대구 월소동인데 4천만 원 투자하고 매달 73만 3,333만 받았던 내용들 후순위로. 자, 이건 송파에 5천만 원을 빌려주고 91만 6,666원을 받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아까 1,000만 원, 3,000만 원, 5천만 원 GPL 한도가 자꾸 달라지네요. 왜 달라질까요, 이게? KB 시세에, 이 KB 시세의 80% 빼기 선순위 금액 뺀 금액이 GPL 한도예요. 후순위담보대출 한도. 직업이 있거나 다른 재산이 있으면 85까지 해주고 직업이 없으면 80% 범위 내에만 줄이기 때문에. 자, KB 이 금액의 80%에 1순위 3억 5천을 빼준 금액이 아파트 후순위담보대출 한도라는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5천만 원 투자하고, 자, 이건 7천만 원 투자하고 128만 원 받았던 거. 최근에 낙찰가율 보니까 매각가율이 높습니다. 자, 이건 1억 원을 투자하고 183만 원을 받는데 후순위 실주 신청자야. 이 사람의 자금 용도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 세금 말소하고 나머지는 가게 생활자금으로 쓰겠다는데 여기 보면은 딱 80에 맞췄잖아요. 이 KB 시세에 80% 범위 내에 1순위 농협에 1억 8,400을 빼주고 한도가 1억이 나왔기 때문에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 GPL 한도가 1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가 이 KB 시세가 적으면은 한도가 줄어들 거고 1순위 농협 대출 금액이 많으면 한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GPL 한도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주로 보실 것들은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물건과 자금 용도,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직업들을 잘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신발,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자, 여기 다른 농협 위에는 다른 대출이 없고 이 압류, 세금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건들이에요. 이런 건들은 이 사람들은 성격이 깔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연체 안 되고 이자를 잘 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낙찰 예상가, 예상 배당표까지 다 작성을 해드렸어요. 자, 이거를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게 1억 원을 투자를 하고, 자, KB세가 3억 6천인데 1순위가 지금 대출이 있고 2순위로 지금 돈을 빌려달라는 건이죠. 지금 1억 원을. 그러니까 1순위 은행에 대출이 있고 돈을 빌려달라는 건들이고, 이게 지금 유동화 한도는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유동화라는 거는 기초자산을 활용해서 새로운 파생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유동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동화를 질권대출이라고 얘기하죠.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질권대출은 금융기관은 90으로 인정해주는 데가 있고 어디는 80% 인정해주는 데가 있어요. KB 시세의 90%는 3억 2,400만 원, 80%는 2억 8,800만 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순위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 금액 3억 원에 90% 2억 7천까지 질권대출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3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3억 원에 대해서는 15% 이자를 받고 나는 고객한테는
질권대출 이자는 5에서 5.5만 주기 때문에 그 수익이 다 나는 거예요. 이게 저번 주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투자가 됐던 건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순위로 3억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2억 7천 유동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 돈 실제 투자한 거 3천만 원밖에 없어요. 3억 원에 대한 이자는 나는 고객한테 15% 이자를 받고 나는 질권 대출이 5에서 5.5만 주기 때문에 그 차액은 다 내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이 시세는 매주 금요일 날 시세 변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세 변동 대비 금액을 산정해 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순위 3억 원을 빌려주고 구리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죠, 이 사람이. 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1억 원, 3억 원이나 1억 원 이자를 이 소득 가지고 낼 수 있을까 따지는데, 그래서 저는 그 배우자까지 이렇게 이름을, 배우자 소득까지도 좀 확인해달라고 그런 거죠. 자, 여기를 보면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3억 원을 지금 투자를 했어요. 1순위 담보 잡고. 1순위 아파트 담보 잡고 3억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2억 7천만 원이 대출이 나온다겠죠. 질권 대출이 당일날. 2억 7천만 원 나오면은 내가 투자한 원금의 90%가 2억 7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3천만 원 투자를 한 거예요. 3천만 원. 자, 3천만 원 투자하고 3억 원에 대한 이자는 나는 15% 이자 받았죠. 4,500만 원. 그리고 2억 7천엔 질권 대출 이자는 5.5% 했어요. 1,485만 원. 그리고 모집인 수수료 4%를 줘야죠. 1,200만 원. 그리고 PM 수수료라고 해서 근저당권 질권 대출이 2억 7천 일어난 거 1%를 줬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수수료를 안 주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금융 비용이 줄어들으면은 수익이 더 커지겠죠. 그럼 결국은 이게 실제 우리 수강생의 저번 주 화요일 날 투자가 된 건인데 현금 투자 3천만 원에 이자가 5만 원이 나왔어요. 3천만 원 투자하고. 그러면 실제 연수익률이 51.5인데 3천만 원 투자하고 128만 7,50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매각가율 낙찰 예상가를 자, 내가 투자하는 3억이 안전한지를 보기 위해 낙찰 예상가와 예상 배당표를 봐야 되겠죠. 자, 감정가의 3억 6천에 98% 3억 2천이 80만 원. 내가 투자한 거 현재 금리 15%인데 3을 더해서 18% 이상 못 받으니까 10%. 330이 4,800만 원. 그래서 낙찰 예상가는 내가 1순위이기 때문에 낙찰 예상가에서 1순위 원금을 빼주고 배당받을 때까지 4,800만 원 좀 빼도 397만 8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경매가 진행이 되면 방어 입찰로 이 금액에 들어가는 거죠. 원금과 이자. 이 금액이 얼마냐면은 3억 4,882만 4천 원. 그래서 입찰률이 96% 여러분들 입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PM 수수료가 없고 이걸 3%를 줬다면 수익률은 더 커졌겠죠. 실제로 이 수수료는 3% 줬어요. 여기는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럼 수익률은 더 커졌어요. 금리 내가 18% 이상만 4%를 줘야 되는데 내가 왜 15%도 3%를 줘야 되냐.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 지금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동시진행 유동화하고 만약에 동시진행이 이 2억 7천이 안 된다면은 이 2억 7천을 브릿지 자금으로 활용해서 하고 10일 후에 질권대출하면 돼요. 자, 이게 저번 주에 일어났던 투자의 핵심이었어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어요, 혹시? 간단하죠? 저 어떤 사람은 야, 이게 무슨 강의냐, 있는 거 그대로 읽는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쓰면은요 3시간 다 가요. 하나 쓰면. 제가 일일이 타이핑을 해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수익률이 왜 많냐. 이 수수료가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현금 투자에 4,200만 원에 270만 원. 그리고 이게 3개월 이내 상환되면 수익률이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 투자 한 건도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미 정상적인 그 룰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100m 상공에서 용접을 하는 사람이 떨어질까 노심초사 걱정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집에서 동료들과 소주 한잔 먹고 집에 와서 택시로 치여 죽일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매일 별 걱정을 다 해, 사람들은. 사환 들어올까봐. 왜 수익률이 왜 이게 여기로 들어와야면은 지금 3천만 원이 아니라 4,200만 원에 4,500만 원이지 않냐. 물론 여러분이 이 물건을 투자할 때는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자, 이 3천만 원과 1,200만 원과 270만 원, 그러면 4,200만 원, 4,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3억짜리 하나가 있을 때.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를 안 주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만들어내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이번 배우겠지만 이 물건을 지금 못 만들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강의를 듣고 이 수수료만 한 달에 1,500만 원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수강생 중에. 그 사람은 배운 대로 하잖아요. 본인이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자, 사업 1,800만 원 투자한 거 683만 원 투자한 건이고요. 서울 마포구 상암동 거예요. 경매 취하 자금입니다. 개인 설정 4억 원을 대환하는 건들이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경매 취하 자금. 자, 오늘도 경매 취하 자금이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왔는데, 경매를 취하해 줬을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누가 본인 아파트가 집이 경매로 들어갔는데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줘. 경매 취하 자금이 필요해. 집을 살리고 싶고 안전하게 집을 지키고 싶으니까. 그럼 이 취하 자금을 했을 때 재경매가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재경매가 들어갈 확률. 그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경매 비용까지 다 주고 연체이자까지 다 주고 가져오는 건들은.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것도 낙찰 예상과 예상 배당표 다 작성을 했거든요. 자,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 좀 부정적인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안전은 하지만 그것이 배가 건조할 목적은 아니다. 자, 제가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제 딸 이름으로 투자했던 건이에요. 자, 보세요, 한번. 서류 받는 거. 질권을 대출받기 위해 질권 설정 계약서를 받아놨어요. 그리고 임차를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또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임차가 없다는 확인서, 그 다음에 이 돈을 이렇게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마포에 있는 초역세권 1순위에 4억 1,800을 1순위로 대출해 준 거예요. 1순위. 제가 대출해 줬어요. 본인 위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도 이게 구주수가 있고 신주수가 있는데 구주수에는 전입세대가 있는데 신주수에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구주수, 신주수가 다 있어야 돼요. 여기. 확정일자. 자, 국세 완납증명서를 받았어요. 여기 날짜 지났는지 확인해보고. 자, 이 사람이 대출 나갈 당시까지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거 확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배당받기 때문에. 자, 소득이 있네요, 여기. 이 사람은 일산에서 서바이벌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인감도 본인이 뗐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자, 접수증명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접수증명원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나는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는 건이에요. 자, 대출금 완납증명서 받고 타 대부업체를 대환한 건이에요. 자, 4억 5,800만 원 투자. 자, 이것도 KBC로 따지니까 80%지만 상한가로 따지니까 78%밖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GPL 한도는 KBC의 80으로 한정을 하고 선순위 금액을 빼준 게 한도다. 그리고 4억 5,800을 해주고 이 사람은 18%였어요. 8,200만 원 받고 수수료 주고도 수익률은 14%밖에 안 되죠. 하지만 이때에는 유동화가 열리지 않았을 때였어요. 유동화가 열렸으면 수익이 더 컸죠. 그리고 경매 입찰 금액까지. 이걸 한번 보세요. 7억 원. 7억 원짜리 투자한 걸 한번 볼게요. 자, 어머니가 임대사업을 하는데 서울에 빌딩이 있어. 3천만 원 임대 수입이 나와요. 근데 아들이 직업이 없으니까 네가 빌딩 관리를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줄게. 그래서 1,000만 원을 주고 아들 이름으로 아파트를 아파트 이름 대출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1순위 7억이 전세가 있어요. 자, 전세 나가 연금만 빼주면 된다 하기 때문에 후순위권자한테는 더 안전해요.
자, 7억 원 후에 후순위로 7억 원 대출합니다. 담보 비율은 77%밖에 안 돼요. 자, 이게 경매가 진행되면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 아버지 보니까 아버지가 의사네요, 의사. 어머니는 빌딩을 가지고 있는 월 3천만 원 임대 수입자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치동에 이 아파트가 경매가 들어가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너 잘났으니까 경매를 한번 집 날려봐라고 해서 가만히 날릴까요? 그래서 가족 간의 세대의 수입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일일이 다 써준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 올려주고 투자하려면 해 말라면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아버지 직업, 소득, 배우자 소득까지 이렇게 올려준단 말이에요. 비고랑. 그래서 내가 담보 비율까지 다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은행에 돈 빌리러 가면 1억도 안 받아요. 가계 생활자금 1억까지 줬는데 요즘 1억도 안 해줘요. 여기 보면은 과거에 여기 뭐 과수원 전답 임야했네요. 이걸 아파트로 만들었네요. 이것도 지금 6.17 조치 실패에 대한 후속작으로 7월 10일 조치가 이거예요. 핀셋 규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쪽 아파트만 오른 거예요. 그거는 부동산 시장 경제에 맡겨놓고 이렇게 과수원이나 답 이런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건데 무조건 그 아파트 규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쪽에 학군이 좋고 편의시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몰려들 수밖에 없죠. 그럼 그쪽에 공급을 늘려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논답 과수원이었던 거예요. 이쪽이. 강남구 도곡동이 원래는 과수원 논받았던 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아파트를 짓다라는 거죠. 최근에 낙찰된 사례가 98%에 낙찰됐네요. 매각가에. 이것도 똑같이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줬던 거고. 또 나오겠어요. 자, 오늘 내가 동시 진행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한국 퀵대부의 이곳은 동시 진행을 해줘요. 근데 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저번 주에 내가 이분의 그 형님이 회장님이신데 그 회장님이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여기 강의 때문에 못 가고 화환 하나 보냈더니 그 동생한테 전화 오더니 그 다음에 그 회장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했더니 너무 감사드린다. 저는 화환이나 조화를 49,000원에 보내거든요. 싼 곳을 찾고. 그 다음에 부조금 10만 원만 하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안 하고. 자, 여기는 한국 퀵대부는 동시 진행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처음 거래하는 사람은 13%를 받아요. 두 번째 거래하는 사람은 11%. 세 번째 거래하는 물건은 8.5, 6, 7%까지 내려가요. 자, 근데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데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로버트 기요사키의 현금흐름 4분면을 접근할 때 내가 근로자에 접근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안 내고 질거 설정하고 투자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자영업자로 이 비즈니스 접근을 하면 대부사업자를 내고 여러분들이 유동화를 시켜서 투자하는 방법. 비즈니스로 접근하려면 여러분들은 이따도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아는 지인에게 12% 빌려받고 12% 주고 나는 18% 수익에서 6%를 남겨먹는 비즈니스. 투자자의 개념할 때는 여기에요. 이분은 군인공제조합에서 4.6의 조달금리를 해서 100억. 그리고 본인은 13% 운영을 해요. 그러면 그 조달과 운영 차액이 8.4라고 하면은 돈만 끌어와서 8억 4천을 운영하는 거예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조위에 가입했죠. 3만 원씩 내는, 뭐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뭐 와주는 거. 3만 원씩 내는 게 3만 명이면은 90억이에요, 90억. 그 자금을 쓸 데가 없어요. 돈은 쌓여있는데. 그 돈을 여러분들이 끌어오시라는 거죠. 자, 여기 있잖아요. 설정하고 슬라이드 방식으로 상환하는 거. 금리까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자, 여기는 동시 진행을 해준다. 하지만 금리가 높다. 자,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자, 여기는 이 강의장이 한국
MPL 협회장이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여기가. 저는 뭐 토요일 날만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토요일 날만 시간을 내서 하겠는데, 이 더준 P2P는 회장님이 68년생인데, 본인이 200억, 메리츠증권에서 800억 한도를 열었어요. 1000억. 1000억을 가지고 이걸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동시 진행을 해줘요. 한국 퀵대부. 여기 더준 P2P. 서초동에 있어요, 여기 가보면은. 이 사람 명함이, 이분이 자예요. 더준 P2P. 여기 동시 진행을 해줘요. 근데 금리가 좀 높네, 여기도. 8.5, 9%. 자, 이 내용들은요, 제 카페에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내용과 담당자 명함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열어봐서 그렇지.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 국민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은행에서는요, 원금이 연체가 되면은 이걸 빨리 가져가기를 원해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본 5억 가지고는 NPL 법인을 설립을 해야죠.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5천만 원짜리 지자체에 등록을 하지만 이 물건을 가져오려면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요. 이건 네 번째 시간에 다룰 거예요. 자, 이거는, 자, 1억 원을 유동화했을 때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한번. 자, 여러분이 1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1억 원. 그리고 22% 약정을 했어요, 고객하고. 22% 약정이나 18% 약정이냐는, 모집인들이 채무자하고 약정한 거예요. 약정서 22% 쓸 거예요. 자, 2,200만원, 1년에 2,200만원 이자 나오는데, 월로 따지니까 183만원이네요. 자, 이 1억 원을 1순위 또는 2순위로 아파트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인천에 있는 아파트 1억을 투자했어요. 근저당 설정하고. 자, 이 근저당을 담보로 잡고,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을 9천 뽑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안양에 있는 아파트 투자했어요. 근데 안양에 있는 아파트는, 자, 모집인 수수료 4%하고 질권대출이자 6.5 줘야죠. 그리고 남는 금액에 이게 지급이자 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양에 있는 근저당 설정을 담보로 잡고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을 받아서 8,100만 원 뽑아서 안산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안산에 있는 아파트 근저당을 담보로 잡고 수원에 있는 아파트 투자했어요. 수원에 있는 아파트 근저당을 담보로 잡고 뭐 시흥에 있는 아파트 투자했어요. 이렇게 5단계로 가니까 투자된 원금이 얼마냐면요. 여기 보면은 4억 6,855만 9천 원. 이자가 6,400만 원. 수익률이 64%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한 거는 1억. 1억이 지금 이렇게 5단계 유동화했을 땐 64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야, 저거 사기다, 저거. 아, 저건 사기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거를 내가 실제 투자한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5명이, 1억씩 5명이 5억을 가지고 지금 38억까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유동화를 시켜서. 제가 그거를 실제 수익 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자, 일단 한 건도 투자가 안 돼 있는데 이 하단까지 쉽지가 않죠. 제가 이걸 다 만들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자, 이런 거 줄 테니까 6,400 해줘, 네가 그냥. 그럼 좋지만,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라포 형성이 안 돼 있어. 저는 현직에 있기 때문에. 제가 퇴직한 다음에는 가능할 거예요. 제가 자산관리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법인채를 가지고 이 돈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능해요. 해줄 수 근데 손이 많이 가겠죠, 이렇게. 지금 수강생들이 올리자마자 제가 하겠습니다. 다 3초도 안 걸려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 물건까지 가기에는. 자, 이 물건은 제가 주관주고는 제 결정이에요. 제가 원하는 사람한테 드리고 투자가 되면 바로 투자가 완료됐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카페 안 올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물건을 몇 개를 받는지 누구한테 받는지 수수료 얼마 주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제 임의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건 가능하다. 5단계 했을 때 수익률이 1억이 투자된 금액은 유동화해서 4억 6,800까지 만들어지고 실제 이자 들어온 거는 6,400만 원. 다 주고 수수료하고 모집 수수료 주고. 자, 10단계까지 가니까 1억 원이 6억 8,600까지 만들어지고요. 수익률이 80%만 원. 수익률이 89%예요. 1억을 가지고 유동화했을 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 녹화가 되기 때문에 말은 안 할게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수료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이분은 대부 사업을 하고 이자를 얼마를 받았냐면 엄청난 이자를 받았어요, 지금. 유동화 시켰어요. 동시진행 유동화. 잘 기억을 하세요, 여기가 어딘지. 제가 여기 녹화하기 때문에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적어 놓으세요, 여기.
여기를 알아놓으면은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 잠깐 볼까요? 한번? 자, 여기 근저당권부 질권해준 유동화 회사인데 유동화 회사가 먼저 배당 받아갔네요. 근저당권자보다.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질권자 우선 배당 동의서를 받아요. 제가 NPL 대출을 해봤는데 그러면 법원에 제출할 때 받고, 자, 이렇게 투자자들이 10명이 있어요. 1억, 2억, 3억 쭉 있어요. 10명. 10명 중에도 10명 투자자 중에도 질권자 우선 배당 약정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먼저 배당을 해줘요. 배당을 할 때. 자, 이 사람의 전직 직업은요, 우체국 근무했어요, 우체국. 시골에서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우체국 월급쟁이로는 평생 부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원역 앞에 그 문구점 가서 경매책도 보고, 재테크 책도 보고, NPL 책도 보고 해서 제가 수원의 앤소니 경매학원에 강의, NPL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전직에 우체국에 근무하셨는데, 우체국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뭘 느꼈냐면은 유통과 택배를 느꼈어요. 택배. 이 사람이 지금 화성의 대부 배송을 운영을 하는데, 제가 이 사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넷째 시간에 이제 NPL 강의를 할 때면은 한번 저한테 오래요. 저기 사무실로 갔더니 NPL로 매입한 채권이에요. NPL로 매입한 채권이 8억인데 지금 시세가 15억 가요. 근데 3층에 가니까 직원이 300명이 있어. 전화하는 여직원. 그 다음에 이 4층에 갔더니 직원들이 명함을 주는데 다 박사야, 박사. 그 다음 퇴직한 지점장들. 그 사람들이 자산 관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NPL만 하다가 지금 NPL보다 약정금리 플러스 3%에 걸려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공장 물건을 은행에서 근저당권 매입을 하면은 공장 대출이 보통 4.5예요. 아파트는 2.6이지만 4.5에 3을 더하면은 7.5밖에 못 받아가요. 과거에 22%, 24% 배당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NPL을 안 하고 GPL로 돌아온 거예요. 아파트 담보 잡고 돈 빌려주는 게 낫겠다. 제가 예전에는 부천에서 강의할 때는 이렇게 수리증까지 줬어요. 또 강의를 했는데, 위너스 투자 지금 자본금이 5억이 아니라 지금 7억인데, 왜냐하면 자기 자본의 10배까지밖에 NPL을 매입을 못하니까. 자, 과거에는 IMF 이전에는요, 이 금리 상한선이 없었어요. IMF 이후 98년 2월 8일 이후에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여기까지 왔어요.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20에서 최고이자가 24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18에서 20%로 내려올 거예요. 예고했어요. 경기도지사는 이게 너무 높다. 10%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먹거리가 좀 줄어들겠네요. 근데 10%가 될까요? 저축은행에서 지금 금리 후순이자가 13%인데? 그리고 이 금리를 정하는 데에는 금융위원회에 한국 NPL 협의회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대부협의회 임원이 들어가서 약정을 해요. 약정.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에 이게 10%로 내려오면은요, 다 파산 신청하고 개인회생 신청하고 국가가 다 책임져야 돼요. 금리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과거에 있다 했을 때 참 좋겠죠. 아까 한국 대부협의회를 치니까 1,100개인데 지금 전주간 의견들은 박윤배 대부를 치면은 여러분 이름을 걸고 돈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제가 여기 보면은 이자 상한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대부업법상 이따가 약관을 보여드리겠지만 8조 2항에 보면은 이자 제한율이 있어요. 대통령법 시행에서 100분의 24. 이자 제한법도 대부업도 2019년 6월 25일 날 약정금리 플러스 3%에 걸려 있다. 자, 이 사람이 투자한 것만 잠깐 얘기하고 5분 쉬었다 갈게요. 이 사람이 보니까 홍미정이라는 사람한테 3,800만 원 빌려주고 24% 이자를 받았네요. 이자를 금액은 1일이에요. 두 번째는 양희식이라는 사람한테 2천만 원을 빌려주고 24% 받았어요. 이자 38만 1,000원. 윤정식 4,500, 최호성 이렇게 쭉 빌렸어요. 자, 이건 이자가 잘 들어오는 거고요. 이건 아직 들어올 생각이고, 이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한건만 안 들어왔네요. 자, 1억 원을 한꺼번에 1억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분산해서 투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실제 본인이 자기 유동 안 시키고 실제 투자한 것만 14억 7천이에요. 그 나오는 돈은 3천만 원. 이 사람이 제가 그 실전반 2기 때가 좀 많이 들어와서 1기 때도 그렇고 해서 이분한테 강의를 좀 한번 해달라고 했어요. 이 여기에서. 강의했던 영상이 이분 했던 내용이 요약해서 제 카페에 있어요. 이분 유너스 투자금융.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하늘에 내리는 비가 와요. 비가 하느님이 내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 어떤 사람은 커피잔에다가 빗잔을 받는 사람, 빗물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수대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수대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빗물을 받아요. 그 복을 많이 받기 위해. 자,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다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늘공원에 잠깐 산책하러 갔더니 그 말이 써 있더라고. 여러분이 큰 마음을 가져야만이 큰 복을 내리는데, 우주를 품 안에 안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다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돈에는 색깔이 없다라는 거예요. 숟가락이 없어서 맨손으로 밥을 퍼먹어봤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분을 느껴봤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에는. 그런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든 더 멀어서 돈은 색깔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 맛을 느끼려고 하다 보면 돈을 못 봐. 돈 냄새를 맡아야 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이분이 돈이 많은지 아니까 친 여동생한테 1억 원을 빌려서 12%만 준대요. 본인은 24% 받는 거예요. 이분은 완전 비즈니스 개념이죠.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